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아치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마블 코믹스의 천지창조, 즉 지구와 고대신, 스카이 파더, 인간, 수많은 종족들의 탄생 배경들을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코믹스에서 자주 쓰이는 리부트와 유니버스, 멀티버스, 다중우주, 평행우주 등을 코믹스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들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해소해봐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DC 코믹스의 전신으로 알려진 디렉티브 코믹스가 1938년 액션 코믹스 1호에 슈퍼맨을 실으면서 드디어 슈퍼히어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렉티브 코믹스의 성공의 자극을 받은 수많은 회사들이 저마다 새로운 히어로들을 내놓으면서 미국은 슈퍼히어로 춘추 전국시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블 코믹스의 전신으로 알려진 타임리 코믹스가 1941년 캡틴 아메리카를 창조하고 곧이어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탠리가 영입되면서 타임리 코믹스는 DC 코믹스를 이어받는 강력한 출판사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코믹스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도서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출판사들은 직격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가 슈퍼히어로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굳이 처음부터 미국 코믹스의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미국 코믹스의 독특한 연재 방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즉,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버스와 멀티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코믹스의 연재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다면 유니버스와 멀티버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유니버스란 메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우주를, 멀티버스는 이렇게 탄생한 유니버스들이 모여있는 세계관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어렵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힙합아치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938년 처음 슈퍼맨이 등장하면서 DC 코믹스는 배트맨과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등을 내놓았고, 마블 코믹스는 캡틴 아메리카와 네이머, 휴먼 토치 등을 내놓으면서 수많은 히어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히어로들은 각자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독자들이 배트맨과 슈퍼맨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히어로들 간의 콜라보를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출판사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히어로들의 세계를 한 곳에 묶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이 처음 코믹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 배트맨은 고담, 원더우먼은 파라다이스 섬을 담당하는 히어로로 설정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어로들은 평소에는 서로 독립적인 도시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 세계관은 출판사에 따라서 마블 유니버스와 DC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저작권이 작가에서 회사로 기속되면서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이 만든 캐릭터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코믹스의 회사들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DC 코믹스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협업하여 전투를 하거나 저스티스 리그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팬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 4 등은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 당시 슈퍼 히어로계는 마블보단 DC 코믹스가 거의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믹스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DC 코믹스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블 코믹스의 팬들은 DC 코믹스의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너무 언짢아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코믹스계는 콜라보를 통해서 또다시 부흥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DC 코믹스의 줄리어스 슈왈츠가 2대 플래시 베리 앨런과 2대 그린랜턴, 할 조던 등을 탄생시키면서 유니버스의 처음으로 연속성이라는 개념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연속성이란 캐릭터들의 능력치와 특성을 이후 생겨난 캐릭터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지구가 단 하나로 그치지 않고 지구와 비슷한 지구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1961년 두 세계의 플래시라는 이슈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은
고아들에게 묘기를 선보이다가 노포를 너무 빠르게 진동시킴으로써 우연히 차원을 건너뛰게 됩니다. 얻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안전 얻어 걸린 거야. 즉 베리 앨런이 일으킨 빠른 진동은 서로 다른 차원을 막고 있었던 벽을 허물었던 것으로 두 물체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만화에 처음 접목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니버스라는 우주 안에 수많은 지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지구들은 생명체와 간습, 언어, 진화 과정 등이 거의 흡사하지만 서로의 진동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틀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일대 플래시인 제2계력이 활동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리 앨런은 그를 찾아가 자신이 차원을 건너왔다는 것을 말하고 서로 플래시가 된 과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940년 미드 웨스턴 대학의 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날 학교의 연구실에서 중소 실험을 하던 중 실수로 중류기를 깨뜨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밤새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몇 주간 치료를 받은 저는 이후 놀라운 스피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키스톤시를 지키는 플래시가 되었죠. 외국인이잖아. 좀 영어처럼 말해봐. 저 역시 몇 가지 세부적인 상황만 빼면 잠깐만. 이 베리 앨런은 되게 젊은 10대, 20대야. 이렇게. 저 역시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만 빼면 당신과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센트럴시에서 과학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실험을 하던 중 번개가 실험실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병에 들어있던 화학약품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나?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놀라운 스피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힘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센트럴시를 지키는 플래시가 되었죠. 그리고 제 이름이 플래시인 이유는 플래시 코믹스라는 만화책에서 당신의 모험담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베리 앨런이 본 만화책은 1대 제2계력이 은퇴를 한 1949년에 완결이 되었는데요. 다른 세계의 플래시인 제2계력을 어떻게 만화책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 만화를 쓴 사람은 가디너 폭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꿈으로 본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잠이 들었을 때 정신이 당신의 지구의 진동과 일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신의 꿈을 꿨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이슈는 이 만화책을 쓴 작가인 가드너 폭스를 등장시킴으로써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지구는 서로 진동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DC 코믹스는 유니버스의 연속성을 이 이슈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슈를 기점으로 DC 코믹스는 일대 히어로들이 모여서 탄생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다른 지구에 편입시키고 그들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2대 히어로들을 메인 세계관에 집어넣어 저스티스 리그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듯 DC 코믹스는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히어로들의 세계관을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으로 묶고 또다시 유니버스에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1대 플래시와 2대 플래시라는 개념을 처음 코믹스에 도입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때부터 모든 코믹스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우주적 존재들과 악당들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히어로들의 인기가 없어지면 그를 가감하게 죽이고 2대 히어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를 얻게 됩니다. 너무 좋은 핑계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너무 가감해. DC 코믹스에 의해 탄생한 유니버스는 작가와 출판사들에게 한동안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코믹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출판사는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출판사는 만약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라는 주제로 만든 와디프 시리즈나 영화의 세계관인 시네마틱 유니버스, 게임의 세계, 독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등을 유니버스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던 작가들은 유니버스가 모여있는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코믹스에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만든 멀티버스는 모든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드 아니에요. 빅뱅 이론 재밌잖아요. 빅뱅 이론이란 우주는 원래 뜨겁고 높은 밀도를 가진 아주 작은 우주였지만 커다란 폭발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었다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우주는 지금 또 계속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11차원으로 밝혀지면서 다중 우주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코믹스 작가들은 코믹스의 이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키게 되죠. 그래서 작가들은 멀티와
우주의 합성어인 멀티버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수많은 지구들이 모여있는 유니버스를 멀티버스 안에 있는 작은 은하계로 설정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믹스를 접하면서 평행 우주와 다중 우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 용어가 어렵지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단어들이죠. 먼저 평행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스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와 지구 1, 지구 2, 지구 3으로 증식해 가는 과정, 즉 유니버스의 연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며, 다중 우주는 넓은 우주에 이렇게 만들어진 유니버스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멀티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어렵네요. 이걸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는 지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1, 지구 2, 지구 3 등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유니버스, 즉 평행 우주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니버스가 수없이 만들어서 우주를 이루고 있다.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죠.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유니버스와 멀티버스는 코믹스 작가와 출판사들에게 또다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얼마 후 이 설정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즉 마구잡이로 만드는 캐릭터와 설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이죠. 사실 작가들이 그 많은 코믹스를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창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이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예상된 결과였죠. 그래서 초창기의 작가들은 잘못된 설정과 오류들을 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요. 이미 수많은 지구가 모여있는 유니버스와 그 유니버스가 모여있는 멀티버스를 완벽하게 정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DC 코믹스의 슈퍼맨 있잖아요. 예. 평소에 기자 생활일 때 안경만 벗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못 알아보냐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작가들이 핑계를 댄 게, 얘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안면 인식 장애처럼 보통 사람들이 얘 얼굴을 기억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오를 잡았거든요. 이게 말이야 반기야. 미드 플래시에서도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결국 작가들은 수없이 생겨난 멀티버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리부트죠. 즉 리셋, 컴퓨터 리부팅과 같은 느낌이죠. 지친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리셋한 거야. 그 결과 DC 코믹스는 모든 우주를 밀어버리고 단 52개의 지구만이 존재하는 U50이라는 세계관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건 DC 코믹스를 아시는 분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U52죠. 그리고 마블 코믹스는 여러 번의 리부트를 감행하다가 최근 시크릿 워즈로 배틀월드라는 세계관을 새롭게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코믹스에서 자주 쓰이는 리부트와 유니버스, 멀티버스, 다중우주, 평행우주 등은 결국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설정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적 근거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유니버스와 멀티버스, 리부트의 개념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니 참 안담하네요. 그래도 이 방송만 보면 코믹스에 대한 였어. 마블과 DC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생겼나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방송부터는 마블 유니버스와 마블 멀티버스 안에는 어떤 종족들과 세계관이 속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도 정말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